안녕하세요. 마인드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머니 패턴입니다. 이요셉, 김채송아 지음.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심리 시스템. 부자의 머니 패턴, 가난뱅이의 머니 패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돈에 쫓기던 삶에서 돈이 넘치는 삶으로. 돈을 벌고 쓰는 습관. 머니 패턴을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심리 수업.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 잘못이다. 빌 게이츠. 이 책 한 권이면 부의 잠재력이 폭발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머니 패턴 전문가가 알려주는 열등감, 자기 비하 등 가난한 머니 패턴을 버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 페이지 59. 부를 만드는 부자머니 패턴은 따로 있다. 당신은 잠재적인 부자인가? 아마도 스스로 그 정답을 잘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부채는 자산인가? 채무인가? 당장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면 부채는 자산이다. 하지만 부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일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몇 년 전까지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돈 빌리는 것을 무조건 채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내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은 극도로 경계했다. 심지어 신용카드조차 만들지 않았었다. 이런 성향 탓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쳐왔다. 나처럼 돈 빌리는 것을 무조건 질색하는 태도는 자산을 늘리는 데 방해가 된다. 물론 부채를 무조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년 전 일이다. 당신은 벌이가 좋을 때라 내 수입은 평균 3천만 원대였다. 한 번은 기업에 강의하러 제주도에 가게 됐고 여행 겸 가족까지 모두 같이 떠났다. 강의를 마친 뒤에 관광을 하기 위해 개인 택시를 불렀다. 제주도를 가기 전 지인이 이왕이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개인 택시를 부르세요. 기사분들이 제주도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해 줬다. 지인의 말로는 제주도에 개인 택시를 하는 부자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도 유지여서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는다고 했다. 과연 여행 중 개인 택시 기사님이 좋은 정보 하나를 알려줬다. 제가 3천만 원이 있다면 저 땅을 살 겁니다. 저 땅을요? 왜요? 한 달 뒤 저 땅의 행정구역이 제주시로 바뀌거든요. 그럼 땅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확률은요? 100%입니다. 한 달 뒤 투표에 들어갑니다. 정보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때 나는 투자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투자하지 않았다. 그 땅을 사려면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했는데 당장 수중에는 그만큼의 현금이 없었다. 다행히 매월 그 정도는 벌고 있으니 단기로 대출을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리면 될 일이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싫었다. 그리고 기사님의 말처럼 한 달 뒤
그 땅은 제주시로 편입되었고 땅값은 2배로 뛰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부자와 가난뱅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다. 부자는 부구열이 있고 가치관이 분명하며 상상할 줄 알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기지를 잘 활용하는 데 비해 가난뱅이는 이와 반대다. 페이지 96.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최근에 운이 좋았던 일이 있는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 머니 패턴의 입구에 서 있는 셈이다. 부자 머니 패턴으로 가는 실마리는 재정 문제, 능력, 환경 변화에 있지 않다. 의식을 바꾸는 데 있다.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지지리도 운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몇 번의 경험이 새로운 심리 패턴을 만든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당신네가 가진 돈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매매가로 책정돼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동네가 재개발 지역 선정 문제로 얽혀 있어 집주인이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 사장 말로는 집주인이 10년 전에 샀던 금액 그대로 내놓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나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일단 부동산에 매매가를 낮춰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기 위해 만났다. 뜻밖에도 집주인은 내가 제안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집 문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매가에서 4천만 원이나 싸게 집을 샀다. 전 주인이 10년 전에 구입한 금액보다 싸게 산 것이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 거지? 이사 오기 직전에도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나는 원래 살던 집에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라 수중에 돈이 없었다. 이사갈 집을 수리해야 했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야만 가능했다. 그러려면 당장 8천만 원이 필요했다. 어떻게 돈을 구할지 갖은 고민을 하던 끝에 갑자기 보험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 달만 돈을 빌리면 된다고 상담원에게 이야기하자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보험사에 생활자금 대출 제도가 생겼다면서 한도액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내게 딱 필요한 금액이었다.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것은 아니다. 이사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공사가 착착 진행되지 않았다.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나는 공사비를 다 지불한 상태였다. 인테리어 업자는 계약서를 안 쓴 것을 들먹이며 소송을 걸던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고 말았다. 한두 달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씩씩거렸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자칫 몇억 원을 날릴 수도 있었는데
몇 천만 원으로 좋은 공부를 했잖아. 예전에는 운이 없다며 맨날 불평불만을 일삼던 나였다. 심리 패턴을 바꾸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운이 좋다는 생각의 힘. 운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하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 즉,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았다.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은 온다. 이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경영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야말로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 대표적인 인물이다. 1894년에 태어난 그는 1918년 전기산업 내셔널, 파나소닉 등의 기업을 설립했고 끊임없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경영 이념을 세워 회사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늘 세 가지에 대해 감사했다. 첫째, 너무나 가난했기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 안 해본 일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너무나 허약했기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건강에 신경 쓸 수 있었고 운동에 힘썼기에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너무나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했기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이 스승이었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이 운이 좋다고 여겼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했다. 운이 좋다는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그는 회사 면접 때도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질문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마스시타 회장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 운은 선택이다. 운이 정말 좋아서 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